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주식산학교 담당하고 있는 정종택 어드바이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었죠.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워낙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올해 좀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들을 좀 쏟아내렸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섹터의 좀 전체적인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소캠2에 들어가는 이제 LPDDR 관련된 부분들의 물량이 좀 축소될 거라는 우려감도 좀 같이 있었고, 브로드컴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 섹터에 굉장히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좀 고스란히 반영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까지 좀 걸리면서 양 증시가 거의 한 10%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피 쪽은 그래도 전체적인 좀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YTD라고 하죠. 연초 대비 지금 시작했던 코스닥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중소형주 좀 비중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번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게 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보자면 7월달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30주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승강제라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악재들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쪽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손절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실익이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따 좀 코스닥 좀 차트, 일봉 차트 보면서 좀 한번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 흐름 좀 보여주시면 장기평선을 하향 돌파해가지고 오늘 언더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흐름들 좋지 못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도 대부분 10% 넘는 하락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지수는 그래도 1000포인트를 좀 빠르게 좀 회복해주고, 아무래도 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구간인 섹터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필두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에 젠슨항까지 현대차와 같이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들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반등 나올 때만 차라리 비중을 줄이는 게 좀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모멘텀들이 이제 곧 들어가는 섹터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섹터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검은 월요일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좀 서두 얘기 드렸지만 5월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추정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좀 가능성이 있다,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다는 도 있었고요. 또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일시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저녁 9시 30분이고요. 그 다음날 동일 시간에는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 부분들로 지금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한 2달 정도는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좀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에도 한 번 더 튈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월까지 한번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흐름들 좀 챙겨볼 필요 있겠고요. 이번 주가 좀 지나게 된다면 그 다음 주에는 미국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좀 교체가 되고 나서 나올 첫 번째 좀 의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뉘앙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용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좀 주가의 좀 지수에 반영이 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중요할 매크로적인 이벤트는 이번 주에 있는 CPI, PPI,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FOMC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좀 어디가 좀 바닥일까, 이 테크니컬적인 흐름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보이는 도표가요, 닷컴 버블 당시에 조정 주기와 진폭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뭐 99년 2월, 5월, 7월, 그리고 10월 정도 보통 초강세장 속에서 지수가 3개월 단위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조정의 진폭을 본다면 15%에서 한 2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닷컴 버블만큼이나 지금 펀더멘탈이 좋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강세장 속에 있는데, 결국 코스피 지수의 1차적인 지지라인은 좀 어디까지인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도 한번 좀 설명 한번 드려볼 텐데요. 우선은 코스피가 20% 하락한다고 한다면 한 7,000포인트 정도 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5%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가 딱 1차적인 지지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세 자릿수가 안 됐고요. 압도적으로 하락수가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것도 사실 쏠림이라는 측면에서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흐름들이 3, 4분기 또는 늦어도 4, 4분기 좀 초입 구간에서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전자와 닉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은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키울 수 있다고 좀 보이고, 현대차도 좀 마찬가지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좀 개별 모멘텀, 그리고 섹터에 대한 투심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의 시가총액 상위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 모멘텀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이따 좀 얘기 좀 드리겠지만, 결국 좀 옥석 가리기가 더더욱 좀 중요해지는 시장이라는 부분들도 한번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전자닉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전공정 증착장비 3개사가 전부 다 상한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라는 기업이 일제히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좀 다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 사이클, 이미 지금은 다 제로 베이스예요. 다 똑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기 평선을 하향 돌파했다는 건 사실 대부분 개별 종목들은 장기 평선을 하향 돌파했고요. 그나마 제가 전체적으로 좀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 장기 평선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을 제가 왜 긍정적으로 3분기에 계속적으로 보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닉스 같은 경우는 고가 안에 천문학적인 지금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와 그와 관련된 협력사들, 그리고 주주 환원, 그리고 직원의 인센티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노이즈가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결국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선단 공정에 대한 시장을 누가 먼저 패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좀 올바르게 좀 돈을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물론 주주에 대한 환원도 중요하고요. 직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라는 거죠. 투자를 지금 경쟁사보다 늦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시장에 도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장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큰 시장을 놓쳤고 고생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빠르게 시장에 대한 역시 리딩 컴퍼니답게 좀 캐파를 다시 장악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종목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측면에서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가 결국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과의 새로운 공동 개발 또는 장기적으로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쪽으로 돈을 쓰여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질 거고, 그 투자 과정 속에서도 장비가 빠르게 좀 깔려질 거고요. 선단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와 관련된 소모품들도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AI라는 시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좀 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 역시나 반도체 AI 하드웨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는 더 이상 어떤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는 소부장들 쪽으로도 수급들이 좀 투자 쪽이 이어진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10조 원 이상 정도의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캐파를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의 발주는 국내 협력사로 이어질 거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중대형주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들이 아직도 좀 탄력적이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오늘 좀 3개 정도는 오늘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과 같이 좀 스터디한다는 차원에서 좀 실적과 주가 움직임, 앞으로의 어떤 하반기 전망 또는 당분기 또 예정되는 2분기 실적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좀 자금도 좀 많았고요. 얘기도 많았던 기업인데 LT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올해 어떤 이 성장률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결국 주가 상승률은 실적에 대한 성장률과 궤를 같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분할 상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일단락이 됐고 숫자가 명확하게 좀 나오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LSE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하이닉스향 쪽으로 장비 공급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장비사가 독점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사가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 하나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T캠이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낸드 쪽으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고단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얘기 좀 드렸잖아요. 많이 적층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 디램도 마찬가지겠지만 낸드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1단에 대해서는 동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400단 때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이제 본업 LT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진출 목표를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TC 한번 차트 흐름들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TC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회사입니다. 물론 올해 시작점 자체가 2만 원에서 주가가 5만 2천 원까지 2배 넘게 한 2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번 1분기 숫자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21 이평선까지 이탈하고 좀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주가가 견조하게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1분기 숫자는 당연히 좋았고요. 2분기 숫자 기대감과 하반기 숫자, 그리고 내년까지 좋은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하반 경직성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도 바닥에 있는 좀 거래량들을 보면 유의미한 좀 스팟 쪽으로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죠. 그쵸? 지난주 목요일 거래량 좀 본다고 한다면 12평선이 다시 한번 21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정배열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기업으로 첫 번째 우선 LTC 한번 좀 얘기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높을 거라고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PR 스트립이라는 장비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이고 글로벌하게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고 1, 2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선단 공정 쪽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산 장비를 쓸 수 없겠죠.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AI 하드웨어 기업들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PSK의 장비는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전자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그리고 뭐 중화권 업체들, 뭐 또 최근에 또 인텔 자체도 투자 재개를 좀 원활히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2027년에 예정되어 있는 카펙스에 대한 투자 집행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사 장비 발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들도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PSK도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 따라서 지수가 좀 밀렸던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근데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좀 빠르게 흐름이 반등이 좀 나왔고요.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5만 원에서 13만 3,400원까지 좀 올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7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6월 8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도 좋은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었네요. 좀 신고가를 달리면서 좀 윗꼬리가 달리게 하면서 좀 음봉 마감하기는 했지만 11평, 21평인 라인인 10만 5천 원 부근은 좀 지지받으면서 15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숫자 그리고 장비 쪽에서 독점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전자와 닉스가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관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사도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지 않을까 그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낙폭은 있었습니다. 물론 좀 움직임 나쁘진 않았는데 VM이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 전까지 하이닉스 장비 발주가 굉장히 큰 규모로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공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동사는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시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높은 고성능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은 회사의 수익성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인데 SK 하이닉스한테 들어가는 이미 시각 장비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좀 유효하다는 기업에서는 VM이라는 기업도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을 좀 평가할 때 보면요. 아무래도 솔벤더라고 하죠. 특정 회사한테만 조금 매출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별로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데 동사가 좀 그 요인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는 것은 단일 고객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집중적인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인텔이라는 좀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사를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리레이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재무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미국 정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미국 주식시에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동사도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의 어떤 투자 집행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VM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VM이라는 기업도 한번 차트 흐름 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만 2,500원 정도 주가가 좀 위치해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한 2배 넘게 좀 주가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60일, 120일, 1년 이평선이 좀 정배열을 유지한 채 계속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사실 좀 신고가 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숫자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한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정배열을 먼저 유지한 기업들이 먼저 좀 상승 출발을 좀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섹터 투심들을 보면서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은 반도체 좀 소부장 쪽에서 VM과 PSK 그리고 LTC까지 좀 얘기 좀 드렸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얘기 좀 드렸고요. 정말 극한의 좀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눈에 들어왔던 기업은 라이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일부 인력을 좀 파견해서 지원됐던 화신 공정 그리고 그 회사의 관계사인 화신 정말 극소수 기업들만 주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은 뭔가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강세장에서는 또 조정도 세게 나옵니다. 뭐 지난번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통계적으로도 코스피가 8% 정도 당일에 하루에 좀 밀린 증시를 보면은 그 지수가 회복되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여기 방송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나서 1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딱 4월 초부터는 지수가 회복을 했고 코스피가 또 신고가 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이번에 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좀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늘리시고, 아니면 조금 좀 더디고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낮다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주도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후부터는 좀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할 텐데요. 공개 방송 시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투매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이성적인 좀 시장이고 감정이 좀 많이 지배를 할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매가 나오는 한 3일차까지는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한 4일차부터는 시장도 회복해 주면서 그래도 호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들이 정상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시장이 좀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떤 좀 섹터에 좀 포지셔닝을 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6월 그리고 3분기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3월 조정 받았고요. 6월에도 초반에 조정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장 기대감 키워가면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